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 색스폰 앤드 신앙송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실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굿모닝 팝스를 들은 지가 한 20년 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듣다 보니 GM표 베스트 GM표란에 제 글을 올리고 싶어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5월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 글이 올라가 있어서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여러분도 그 글을 들으면서 굿모닝 팝스에 도전해 보시라고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가 좋아서 굿모닝 팝스. 안녕하세요. 굿모닝 팝스를 통해 일상의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 GM표 이영실입니다. 굿모닝 팝스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서 남편과 함께 색소폰도 배우고 시도 낭송하며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굿모닝 팝스를 만나 어떻게 제 일상이 달라졌는지 이 글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친구 굿모닝 팝스. 아침 6시면 매일 빼놓지 않고 듣는 굿모닝 팝스는 나의 훌륭한 친구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침마다 찾아오는 굿모닝 팝스는 어느덧 20년 넘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영어를 완전히 놓아버렸었다. 영어만 보면 너무 어려워 천리말리 도망가고 싶었고 그러다 까맣게 잊어버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영어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듣게 된 굿모닝 팝스가 내 마음을 바로 사로잡았다. 당시 진행자는 오성식 선생님이었는데 그 진행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매일 찾아 듣게 되었다. 하루하루 듣다 보니 처음엔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던 영어가 조금씩 들리면서 따라 읽을 수 있게 되고 점차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한 굿모닝 팝스를 지금까지 여행과 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최대한 빼먹지 않고 1년 365일 열심히 듣고 있다. 라디오에 영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열심히 영어를 듣고 팝송이 나올 때는 팝송을 들으며 신나게 몸을 흔들기도 한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가벼운 운동으로는 최고인 것 같다. 스크린 잉글리시 코너를 통해 한 달에 한 편씩 영어를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는데 배우들의 대화 음성도 직접 들으니 듣기 실력도 늘고 발음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 달이 끝나면 다음 달 영화를 찾아보는 것도 내 즐거움 중 하나다. 그 외에 팝스 잉글리시, 스마트 위스 잉글리시, 통통 잉글리시 코너 모두 진행자의 생생한 영어 발음으로 영어 발음이 교정되고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들을 수 있어 좋다. 굿모닝 팝스를 듣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매일 아침 6시면 기다리게 된다. 내가 GM표로서 청취하는 동안 4-5번 정도 진행자가 바뀌기도 했다. 익숙했던 진행자가 바뀌면 몹시 아쉬워하다가도 금세 새로운 진행자에게 동화되고 오랜 친구처럼 좋아하게 된다. 지금은 진행자 조정현 선생님의 청명하고 낭낭한 목소리에 매료되어 열심히 듣고 있다. 굿모닝 팝스를 들으면서 내 성격도 많이 바뀌어 갔다.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부정적인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거기에 마음도 넓어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굿모닝 팝스를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열성적으로 영어 공부에 매달리던 때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에게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세계 공용어인 만큼
영어만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꼭 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우리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오히려 나는 그들과 상대하는 일이 반가울 따름이다. 나도 언젠가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것은 아침 1시간만 굿모닝 팝스 방송을 듣고 예습과 복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시간만 즐기지 않고 따로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워해도 예습 복습을 안 하는 건 지금도 매 한 가지다. 아직 나에게는 매일 아침 본방송을 듣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도 나중에 꼭 다른 분들처럼 방송을 챙겨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듣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유익한 내용을 배우다 보면 이 좋은 정보를 남아 알고 있는 게 아까워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에게 나누곤 한다. 꽤 오랫동안 마치 내가 굿모닝 팝스의 전도사가 된 것처럼 좋아하는 단체 메신저방에 그날 라디오에서 배운 영어 내용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했다. 올려줘서 고맙다. 영어를 멀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영어 프로그램도 보고 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영어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다며 싫어하기도 한다. 매일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어 영어 표현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좋은 정보를 널리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하는 일인데 가끔 그 소연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영어 한 글자도 보기 어려운 마음도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니다. 과연 계속해서 방송 내용을 알려줘도 될지 요즘 고민하게 된다. 영어를 만나고 달라진 일상. 나는 영어가 좋다.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서 성격도 활발해졌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일상생활이 늘 즐겁고 고맙기만 하다. 항상 이 마음 유지하며 현재를 즐기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한다.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졌다. 남편을 설득에 함께 색소폰도 배우고 신앙송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은퇴 이후 우리 부부의 행복한 일상을 기록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남편과 내가 같이 공동 저자했다. 거기에 스님과 스피가로도 등단하며 노년 후 인생을 풍요롭게 보낸 것 같아 감사하다. 젊었을 때는 일만 열심히 하느라 오직 집과 가게밖에 몰랐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팠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그때 굿모닝 팝스가 나의 친구가 되어 아침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새한국문학회에서 가장 문학적인 인고 부부상도 받고 김소월 전국 100일전 산문 부분에서 장원도 할 만큼 말이다. 부부가 함께 색소폰을 연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악기를 연주하면 환영받고 칭찬을 받는다. 부부가 색소폰에 이어 신앙송까지 함께 한다는 게 남들의 눈에는 신기한 모양이다. 우리 부부가 희귀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하면서 한 집에 있어도 따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노년 부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대로 살기 마련이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왕이면 서로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남편은 행복한 부부 색소폰 앤드 신앙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부족하지만 노년의 인생을 열심히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옥으로 살고 싶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세요. 그러면 혼자서 미워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명하게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하루하루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 나에게 2022년은 참 힘든 해였다. 2022년 2월 말쯤 코로나에 걸려 격리기간이 끝나고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속에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 119 대원님이 여기저기 병원에 전화하느라 애쓰는 동안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치료받고 살아난 게 참 감사하다. 6월에는 대장암 진단이 나와 대장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에도 굿모닝 팝스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매일 굿모닝 팝스를 챙겨드리며 지친 일상에도 용기가 생겼고 그 덕에 코로나 후유증도 암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가게 할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 여름에는 열흘 휴가 기간을 이용한 것이다. 비행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애국인 옆에 앉아 몇 마디 말을 걸어본다. 몇 마디로 통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내 꿈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다. 어느새 나이도 70이 넘고 보니 하루하루 가는 세월이 아쉽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살아온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후회하기도 하는데 지금 읽으려니 눈도 침침하고 잊고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참 열심히 소중하게 살았다. 37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속옷 대리점을 운영한 것도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나의 긍정 에너지를 받고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가는 것도 아침 일찍 굿모닝 팝스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 덕분이 아닐까 싶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가게 BYC 대리점 칠보상의 손님들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짐. 언젠가는 글을 열심히 써서 시집도 내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필집도 내고 시도 낭송하면서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굿모닝 팝스 덕분에 내 인생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굿모닝 팝스 전도사가 되어 방방곡곡 알리려 한다.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좋은 방송이니까. 영어와 굿모닝 팝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매일 아침 즐겁게 시작할 것이다. 굿모닝 팝스와 함께 내게 주어진 시간 끝까지 열심히 살고자 한다. 사랑합니다. 굿모닝 팝스. 여러분들도 굿모닝 팝스를 꼭 들어보세요. 아침 6시 행복이 시작됩니다. 2023년 5월 20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라. 카네기 홀에서 신앙송 콘서트로 선물 나태주, 우리 부부 이영실,
이영실, 내 자작실을 남편과 함께 카네기홀에서 신앙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부부의 가장 축복이라 생각한다. 카네기 원팀 화이팅!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김기진 단장님, 김창현 감독님, 여운만 부단장님, 조감독 김창해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동생들,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합니다. 박용규, 이영실을 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FM 라디오 89.1